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소리입니다. 여수 MBC가 새해를 맞아 마련한 우리 지역의 지자체 한 해 계획 들어보는 시간이죠. 신년 대담 2016 희망과 약속 시간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해 우리 지역 관광의 새 역사를 쓴 곳 바로 여수시 편인데요. 주철현 여수시장께서 직접 나와주셨습니다. 시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반갑습니다. 시장님, 올해 해맞이는 어디에서 하셨나요? 예, 향일암에 가서 새벽 0시에 제야타종을 하고 고락산 정상에 올라서 시민들과 함께 새해 첫 일출을 봤습니다. 네. 혹시 해돋이 현장에서 어떤 소원 비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예, 우리 여수의 미래 비전이 이제 국제 해양 관광의 중심인데요. 네. 정말로 이제 관광객 1,300만 시대를 넘어서 우리 여수가 세계 해양 관광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빌었고요. 네. 또 시민들이 행복하고 정말 아름다운 도시가 되게 해달라고 빌었습니다. 네. 지역민들뿐만 아니라 아마 전 국민이 공감하실 겁니다. 여수 지역, 어떻게 보면은 대한민국의 가장 뜨거운 도시가 아닐까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십니까? 시민 여러분들께서 적극 동참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덕분에 우리 시가 관광객 1,300만을 돌파를 했습니다마는 새해에는 시민들과 함께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아서 정말로 이제 관광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요, 2016년 우리 여수 시민들은 과연 어떤 바람으로 새해 문을 열었을까요?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버스 배차하는데 좀 아침에 출퇴근하면서 이쪽으로 올라올 때 여기 언덕바지가 돼가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버스가 좀 매일 올 수 있는 그런 배려를 좀 해줬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건의를 많이 하고 있어요. 차가 없어서 그냥 늘 오전에 올 때는 택시를 타고 갈 때는 거시기 버스를 타고 그러고 다니는데 교통비가 너무 많이 들어요. 그렇게 우리 이렇게 65세 이상 노인들은 무료 버스를 타게 조건 해주면 안 될까요? 복지관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날로 늘어나는데 실제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기존의 프로그램에 준하고 있기 때문에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많은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없는데 앞으로 좀 더 예산을 주셔서 노인들이 좀 더 여가 선용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재래시장이다 보니까 모든 분들이 이제 객지에서도 관광지잖아요, 여기가요. 모든 분들이 진짜 많은 분들이 오시는데 어디 주차난이 해결이 안 돼서 무지하게 불편함을 느껴요. 그리고 시장 자체에 들어오시고 싶어도 못 들어오고 주차자 때문에 잠깐 세워놓으면 어느새 가서 그냥 찍어버리고. 관광객들이 오시면은 저희들뿐만 아니라 이쪽 시장이 전부 연대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정책 사항이라든지 저희들한테 많이 가르쳐 주시면 저희들이 따르겠습니다. 따르니까 저희들을 많이 가르쳐 주세요. 가르쳐 주시고 끌어 주십시오. 네,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교통은 물론이고 복지, 또 지역 경기까지 언급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바람 자체가 여수를 움직이는 또 다른 동력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장님, 시민의 목소리 이렇게 들어보셨는데 느낌이 좀 어떠십니까? 네, 저희 시 2,300여 공직자들이 시장과 함께 한다고는 합니다만은 아직까지 좀 미흡하고 부족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새해에도 열심히 시민들의 의견을 기울여 듣고 대안을 강구를 해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시민들이 행복해 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방금 들었던 여수 시민이 궁금해하는 이야기들은요, 잠시 후에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이제 주철현 시장께 과제를 하나 내드렸잖아요. 네. 올해 의지를 담은 사자성어를 한번 부탁드려봤습니다. 네, 여수시의 밝은 한 해를 담은 희망의 메시지 어떤 걸로 정하셨나요? 예, 저희들은 올해 여민 동락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희 직원들 한결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네. 백성과 더불어서 즐거움을 함께한다, 이런 뜻인데요. 제가 시장에 나오면서 시민 여러분이 시장입니다, 이런 캐치프레이즈로 당선이 되었고, 또 시장이 되어서도 시민들의 뜻이고 정책이 되고 시민이 참주인 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려면은 모든 시민들의 의견을 귀담아 듣고 시민들의 의견을 가급적 정책으로 반영을 해서 시민들이 바라는 시정을 펼치는 것이 새해
큰 화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저희들은 여민 동락으로 정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시민이 참 주인이 된다. 참 아름다운 말인데요. 이와 함께 여수 시민 모두가 행복해하기 위해서 과연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지 지금부터 중점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시민 여러분이 곧 시장입니다라는 구호 아래 시장직을 맡으신 지 이제 1년 7개월여가 돼가고 있습니다. 구상했던 대로 진행이 잘 되고 있는 거죠, 시장님? 예, 그렇습니다. 우선 저는 이제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30만 여수 시민 여러분께 감사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려야겠습니다. 저희들이 사람 중심의 행복한 여수, 또 국제해양관광의 중심 여수, 시민이 행복한 여수를 만들기 위해서 지난 한 해 쉼없이 달려왔는데요. 가장 대표적으로 저희가 성과를 낸 것이 이제 관광객 1,300만 돌파입니다. 네. 그래서 국내 내노라는 도시들을 제치고 우리 여수가 남해안 최고의 해양 관광 도시로 거듭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아울러서 저희들이 이제 국민 권익의 청렴도 평가에서 전남도 1등을 하고 전국에서 10등을 했습니다. 이런 이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둠으로써 우리 여수가 비리도시라는 오명을 벗어 던지고 국내 최고의 청렴도시로 다시 나게 돼서 정말로 시민 여러분들께 감사하고 함께 해주신 우리 공익자 여러분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말씀하셨지만 이제 관광 분야를 시작으로 어떻게 보면 여수시가 상당히 좋은 성적표를 거뒀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런 성적표 시장님께서 만족하십니까? 아닙니다. 이제 막 시작이지요. 제가 1년 반 시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더 노력해서 더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도시 비전 자체를 자주 언급해 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사실 말씀하셨지만은 다양한 또 투자 협약, 또 SOC 시설 기반 구축 여러 가지 성과가 또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네. 저희들이 이제 높아진 도시 브랜드하고 네. 그다음에 잘 갖춰진 SOC 이런 것들이 이제 박람회 사후 결과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차별화된 관광 콘텐츠를 갖춰서 관광객 1,300만 명을 돌파를 시켰고요. 그 밖에 이제 작년에 35개 기업하고 3조 6,700억 원의 투자 협약을 체결해서 전남도로부터 투자 유치 대상을 받았습니다. 또 산단의 18개 기업하고 상생 발전 업무 협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시민 우선 채용, 그 다음에 종업원들이 여수 시민 대기, 여수 기업 우선 이용, 또 여수 상품 우선 구매 등 이런 내용으로 협약을 체결해서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가시로 성과를 내기 시작했고, 그 밖에 각종 공모 사업에 저희가 52건에 선정돼서 국비 1,800억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네. 여기에 시정 52개 분야에서 최우수 표창을 받는 등으로 그야말로 전남 도내에서는 타 도시에 추정을 불하는 성적을 냈습니다. 네. 이 모든 것이 저는 시민 여러분께서 시정에 적극 참여해 주시고 또 함께 해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해서 거듭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말 올 한 해 박수 칠 일이 가장 참 많았던 한 해였지 않을까 싶었는데요. 그중에서도 여수시의 가장 큰 성과라고 한다면 뭐니 해도 관광객 1,300만 명 돌파가 아닐까 싶습니다, 시장님.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작년 12월 12일 현재 여수를 찾은 관광객이 1,300만 명을 돌파를 했습니다. 2010년에는 640만 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5년 사이에 2배 넘게 증가한 것이고요. 2014년도 992만 명에 비교하면 30%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여수가 관광의 새 역사를 쓸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시민 여러분께서 주인의식을 가지시고 불편함을 감수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적극적으로 관광객 맞이에 앞장서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우리 여수가 국제해양관광의 중심 도시로 확고하게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됐고 또 남해안 대표 관광도시로 우뚝 섰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런 데는 좋아진 SOC와知名도도 있지만은 우리 여수만의 올리원 관광 콘텐츠가 큰 몫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여수의 대표적인 관광 상품인 국내 유리 해상 케이블카는 개통 후 1년 사이 한 230만 명의 관광객을 끌어모았습니다. 또 여수 밤바다의 낭만 버스킹 공연은 전국에서 15만 명의 젊은이들이 열광할 정도로 우리 여수의 폭발적인 젊은 관광 컨텐츠가 됐고요. 네. 그래서 그 결과 우리 여수가 젊은이들 사이에서 가장 인기 있는 관광 도시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그 밖에 유람선 중에서 국내에서 가장 큰 유람선 2척이 여수 앞바다를 운행 중에 있고요. 또 유럽형 2층 시티 투어버스나 해양 레일바이크 등 우리 여수시만의 유일한 관광 상품 이런 것들이 관광객들을 모이게 하는데 크게 기여를 했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관광 분야 어떻게 보면은 지역 경제하고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민들께서 꽤 많은 바람을 갖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이 관광 분야 과연 지역민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화면으로 잠깐 들어보시죠. 2015년 여수가 관광객들이 1,300만이 넘게 찾아온 것에 대해 가지고 우리 시장님과 우리 시민 여러분들한테 우리가 축하의 말씀 다시 드리면서요. 2016년도에는 그 찾아온 관광객들이 다시 한번 더 방문할 수 있도록 먹을거리라든지 즐길거리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다양화됐으면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양화되면 또 지속적으로 수입이 또 가져가야 되는 여수 시민들의 그런 즐거움도 있어야 될 것 같으니까 홍보할 수 있는 창구를 일괄적으로 이렇게 편안하게 한 곳으로 이렇게 집중될 수 있도록 그런 거를 만들어 놓으면 관광객과 여수 시민이 함께하는 그런 2016년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는데 시장님은 어떠신가 한번 여쭤봅니다. 네,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이제 관광객들이 여수를 많이 찾으면서 고민되고 또 많은 시민들의 불평이 있었던 부분이 이 교통 문제하고 그다음에 시민들의 그 음식 문화 서비스가 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었습니다. 네. 일단 교통 문제는 이제 자산공원 밑에 고동도 입구에 케이블카 주차장 시설하고 엘리베이터가 건축됨으로써 케이블카 탑승 손님들이 분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문제는 해결되고 있고요. 또 주요 관광지는 주차 안내원을 상시 배치해서 주정차 질서를 확립해 나가고 있어서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히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음식 문화 서비스 개선이 가장 큰 관건인데요. 저희가 지난해 말부터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음식업소 시민평가단을 발족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 평가단을 160분을 자원을 받아서 이제 몰래 음식점에 손님으로 가서 음식점들의 서비스 상태라든지 뭐 바가지요금이라든지 또 위생 상태 등을 체크를 해서 시에다가 알려주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하고 지난 한 달간 12월 달 운영해 봤더니 5개 업소가 이 업소는 정말 잘한다는 칭찬을 받았고 또 14개 업소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즉시 행정지도를 통해서 문제 있는 업소는 시정을 시키고 잘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좀 부여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는 더 많은 시민들과 함께 이게 음식 업소 평가단을 구성을 해서 범시민 운동으로 좀 확산시켜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이제 음식 및 숙박업소 입구나 안내에서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이용 불편 신고 스티커를 좀 부착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이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이 있으면 바로 그 스티커를 보고 시에타가 신고할 수 있게 이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요. 단속보다는 시민과 함께 음식업 관계자들과 함께 저희들이 의식개혁 운동도 벌이고 서비스 향상 운동도 벌이고 또 나머지 일반 시민들도 함께 참여해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음식 문화 개선 운동을 벌여가는 것이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여수 관광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여수 관광에서 가장 큰 수혜자이자 수훈자라고 하면은 뭐니 해도 여수 해상 케이블카를 빼놓을 수 없을 겁니다. 네. 근데 지난해 초 해상 케이블카의 임시 사용 문제를 두고 찬반 논란이 있었었고요. 또 최근에는 이 케이블카의 주차장에 그 주차 요금을 받는다는 문제를 두고도 이야기가 많은데 이게 또 시와는 전혀 상의되지 않은 부분이라고 들었습니다. 특혜의 도덕성 논란까지 사그라들지 않는 이 잡음, 시에서는 어떻게 해결해 나갈 계획이신가요? 예,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여수 해상 케이블카는 1년 사이에 230만 명이 탑승하면서 우리 여수를 대표하는 또 여수 관광을 한 단계 진행시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은 분명합니다. 네. 지난 2014년 12월에 주차장 사용료를 내고 또 매출액 3%를 시에 기부하는 조건으로 시에서 도와 협의해서 임시개통을 승인을 했습니다. 네. 이 협약을 토대로 작년 9월까지 입장권 판매액 3%에 해당하는 6억 6천만 원을 저희가 기부를 받았고요. 나머지 또 하반기 것을 조만간 기부를 받게 될 겁니다. 케이블카 회사 측에서는 시주위에다가 자비 50억을 들여서 주차장하고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해서 기부 절차를 밟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임시개통 당시에 이제 일부 시민단체 등에서 뭐 교통이나 주차나 안전, 환경 등의 문제가 있다 하면서 좀 일부 반대를 하셨습니다만은 대부분의 여수 시민의 여론에 따라서 개통을 했고 현재로서는 어느 정도 그런 문제들이 다 정리가 된 것으로 저희는 들었습니다. 다만 작년에 12월 5일하고 6일 양일간에 케이블카 이용객들이 한 번에 많이 몰려들면서
이용객들하고 일반 관광객이 주차 타워에 몰리니까 제대로 엘리베이터 작동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케이블카 회사 측에서 아마 케이블카 이용객을 좀 선별하기 위해서 시와 상의 없이 이용료를 받았던 것 같은데 이건 저희가 즉시 듣고 시정을 시켜서 현재는 그러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시에서 민원 발생 후에 요금 징수를 하지 말라고 권고를 냈고 이제 업체에서 받아들였고요. 저희가 이제 이 케이블카 주차 타워하고 엘리베이터를 올 1월 중에 기부를 받아서 다시 이제 얘가 돈을 받고 빌려주게 돼 있습니다. 무상으로 기부받고 돈을 또 받고 빌려주면 그때는 케이블카 회사에서 권한을 가지고 아마 합법적으로 뭐 주차료를 받든지 하는 것을 진행을 하게 되면 문제가 정리될 것으로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는 더 이상의 잡음 꼭 나오지 않기를 바라겠고요. 한편으로는 여수가 국제해양관광도시의 이미지 구축하는 데 가장 큰 역할, 아무래도 세계 박람회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그 찬란했던 시간이 좀 무색하리만큼 사후 활용 문제가 굉장히 지지부진하지 않나 이런 말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지자체 자체적으로 해결하기에는 좀 부족함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파야 되는 게 아니냐, 이 강한 어조로 또 말씀을 하시는데 이 사후 활용 문제는 어떻게 저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될까요? 예, 이제 지적해 주신 대로 여수 세계 박람회장의 사후 활용 문제는 우리 여수 시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이기도 하고 또 여수 관광의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당초는 이제 국가 정부에서는 이 박람회장 사이트 전체를 팔아서 투자액을 회수하겠다 이런 계획이었는데 우리 시민들하고 시에서 그렇게는 안 된다. 매각 위주로 가지 말고 장기 임대도 병행해서 해달라고 이제 건의를 해서 현재 작년 5월에 사후 활용 계획이 매각과 장기 활용을 병행하는 것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민간 투자자 사업자를 모집을 했는데 다행스럽게 해양 레저 시설 사업자가 500억을 투자하겠다고 해서 현재 MOU를 체결하고 진행 중에 있고요. 또 작년 말 12월에 재차 민간 사업자 투자자를 모집했는데 6개 업체가 응모를 해와서 현재 3개 기업하고 협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람회장 사후 활용이 조금씩 뭐 양에는 미치지 못합니다만 어느 정도 진척을 보여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 이제 박람회장 방문객이 2014년도에는 223만 명이 했는데 작년에는 320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만큼 우리 박람회장은 여수 관광에 가장 많은 분들이 모이는 핵심 콘텐츠이기도 하고요. 매각과 임대 조건이 갈수록 좀 좋아지고 있어서 더 많은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 시에서는 박람회 재단과 힘을 모아서 함께 세일즈, 함께 홍보도 하고 또 투자 유치 홍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는 이제 이 박람회장에 국가 공공기관이 들어서는 게 가장 급선무다라고 생각을 해서 청소년 해양교육원 유치를 끊임없이 정부에 건의를 했는데 2년 만에 작년 연말 국회에서 저희들이 바라는 청소년 해양교육원 타당성 용역 조사비 1억 원이 반영이 됐습니다. 정말 2년 동안 눈물겨운 노력을 했는데요. 중앙정부에서는 박람회장에 뭐 2조 이상 투자를 했는데 더 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거부감 좀 있습니다만은 뭐 여야 대표도 만나고 뭐 장관도 만나고 총리도 만나고 수없이 부탁을 드려서 다행스럽게 청소년 해양교육원이 건립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박람회장이 앞으로 연중 관광객이 끊이지 않게 저희가 재단과 정부 측과 적극 협조를 해서 더 활성화시키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렇게 박람회 사후 활용과 관련해서 또 기대를 모았던 게 바로 경도 복합 리조트 선정이었습니다. 뭐 인근 지역의 지자체 장들은 물론이고요, 정치권 또 시민들의 서명 운동까지 정말 대대적인 유치 활동을 펼쳤었는데요. 외국인 특히 유우커를 유치할 수 있다라는 강한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올해 이제 최종 사업자 선정이 있는데 시장님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예, 이제 경도 복합리조트 사업은 우리 여수 관광산업의 결정판되는 활용 점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되게 되면 현재 여수 관광객의 3%에 불과한 외국인 관광객, 특히 중국인 관광객들을 전 대거 끌어모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이제 중국인 관광객들이 세계 관광을 좌지우지하는데 현재는 수도권하고 제주도만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희들이 이제 중국의 여행사들을 모셔와서 이제 팸투어를 해보게 되면 와 정말 여기가 좋다. 제주보다 훨씬 낫다. 라고 하는데 오십시오 하면 안 옵니다. 이유가 뭐냐 그러면 이게 쇼핑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다고 이야기를 해요. 대규모 쇼핑 시설이 이제 저희가 필요했었는데 경도가 복합 리조트로 선정이 되게 되면 면세점이 생기게 되고 또 외국인 카지노도 생기게 되고 또 대규모 컨벤션 시설이 되게 되니까
중국 관광객들이 대거 몰려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그래서 이런 경도가 복합이 되는 것은 여수시만의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고 순천, 광양 등 전남 동부권 또 경남 서부권, 남해안 전체 영향이 미치기 때문에 관련되는 지자체장들이 함께 서명을 해서 청원을 한 것이고요. 이제 올 3월경에 2개 내 업체가 선정이 최종 발표될 예정으로 있는데 저희도 경도 선정을 크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하고 전남도에서 앞장서서 뭐 정부 관계여로 뭐 국회, 정치인 뭐 수없이 많이 청원을 하고 애를 써서 분위기는 엄청 좋습니다. 좋은데 이제 문제는 참여하는 기업체, 개별 기업체의 이제 뭐 투자 능력이라고 좀 봐집니다. 그런 부분이 조금 수도권에 못 미치는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만은 저희가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엑스포를 유치했듯이 반드시 경도가 복합지역으로 최종 선정될 수 있게 시에서 최종 열심히 지원을 하고 또 시민들의 힘을 모아주시면 저는 가능하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선정 때까지 또 고삐를 늦추지 않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음은 섬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여수 관광에서 섬을 참 빼놓을 수 없는 게 새로운 관광 트렌드가 되고 있기 때문인데 섬 관련해서 특별한 계획을 갖고 있는 게 있으십니까? 그렇습니다. 뭐 우리 여수는 그 천혜의 아름다운 바다 또 보석 같은 365개의 섬이 정말 자랑거리입니다. 예를 들면 뭐 동백꽃과 신우대로 유명한 오동도, 여수의 뭐 상징적인 섬이죠. 그렇죠. 또 비렁글로 유명한 금오도, 또 향이람과 갯갓길이 있는 돌산, 또 천혜의 비경과 역사가 살아 숨쉬는 검은도와 백도, 또 상하도 꽃섬들, 또 사도낭도, 개도 등 생태 관련 섬들이 무궁무진하게 널려 있는 게 우리 여수입니다. 특히 이제 근래에 들어서는 해풍 산행과 바다 체험 등으로 개도 섬 체험 프로그램이 이게 홈쇼핑 상품으로 판매되고 있을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고요. 또 꽃섬으로 알려진 하와도에는 올 4월경에 장구도와 이 하와도 본섬을 연결하는 출렁다리가 완공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기왕에 있던 야생화 단지하고 탐방 둘러길과 함께 아마 관광객들의 큰 인기를 끌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금오도, 안도고, 백야도, 여자도가 이제 정부의 공모 사업인 찾아가고 싶은 섬 사업으로 조성되고 있는데 뭐 발효 단지라든지 건강 웰빙 시설이라든지 바지락 채취 체험 시설이라든지 지역 주민 소득과 연결되는 사업을 함께 추진하고 있어서 이제 주민들도 좀 좋아하게 이익이 되게 이렇게 예를 쓰고 있습니다. 이제 금오도도 뭐 유명세 타고 비렁길과 함께 이제 폐결을 활용한 여러 가지 숙박 시설을 저희가 지금 이번에 지었습니다. 여가 캠프장을 만들어서 주민들께 운영하게 함으로써 소득 증대에 일조를 하고 있고요. 안도의 동고지 명품마을 또 생태휴양지로 지금 갖고 나가고 있고, 그 밖에 이제 낭도가 작년부터 그 전남 도로부터 가고 싶은 섬 각고기 사업 대상지로 선정이 돼서 5년간 40억 원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뭐 하이킹 코스라든지 탐방로, 뭐 색채마을, 돌담길 등 차별화된 생태 관광지로 각광을 받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관광 여수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 덕분에 여수를 찾는 관광객들이 늘고 있는데요. 하지만 정작 여수에서 살겠다는 사람들은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인구 30만 선은 이미 붕괴가 됐고 인구 29만 선도 위태위태하다라는 의견이 있는데요. 자, 인구 감소와 관련해서 올해 시에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신가요? 이제 인구 감소는 지방에 있는 중소도시들의 뭐 공통된 현상입니다. 다만 우리 여수는 호남 제1의 국가산단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참 좋은 일자리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인구가 줄고 인구도 실은 늘어난다는 데 이게 이제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제가 가장 여러 가지로 이제 분석을 해보고 연구를 해봤더니 가장 주된 요소가 정주 여건입니다. 결국은 이제 교육과 병원 때문에 많은 분들이 여수를 떠나가고 있다 이렇게 저희가 이제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역교육을 선도할 명문고를 반드시 만들어내고 또 전남 동부권에 가장 먼저 여수에다가 대학병원을 만들어서 지역민들의 삶의 조건, 여건을 한 단계 상승시키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다시피 우리 여수가 전남 산출량의 절반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204조 원 중에 101조 원을 생산하고 있고 인구도 제일 많은데 이런 교육과 병원 문제만 해결되게 되면 그야말로 우리 여수가 호남 제1의 도시가 되고 대한민국에 제일 살기 좋은 저는 그런 도시가 되고 또 맥킨지가 정말 예상한 대로 세계 10대 도시가 되는 것도 시간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이제 인구 증가를 위해서 미전입 세대가 저희가 한 3,000세대 됩니다. 이분들의 전입을 좀 유도를 하고 전입 지원금 제도
또 산단 임직원 대학생들 대상으로 한 여수 주소학교 운동 등을 전개를 해서 인구 증가 시책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고요. 작년부터 제가 출산 장려금은 첫 해부터 지급하고 있는데 그 여건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작년에 신생아들이 지난해에 비해서 200명 더 증가를 했습니다. 네. 조사를 해봤더니 그 신생아 출산 장려금이 상당한 효과를 미치고 있더라고요. 지속적으로 실시를 할 생각입니다. 그 밖에 이제 주거 환경 개선하는 것도 중요한데 율촌 산단의 배후 도시를 제가 지금 건설을 준비 중에 있고요. 중림하고 수려의 택지를 개발해서 정말로 좋은 주거 지역을 건설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여수로 이사 오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기대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 좋은 환경일 텐데요. 예. 이와 관련해서 또 내세웠던 공약이 외국어 고등학교 추진이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작년 상당한 진통이 있었던 것도 사실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학부모들 어떤 바람을 갖고 계시는지 잠깐 들어보시죠. 여도중학교를 폐지하고 사립외고를 설치하시겠다 하시는 바람에 학교를 잘 다니고 있던 초등학생들, 중학생들, 그리고 학부모들, 교직원까지 모두가 많이 속상해하고 힘들어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장님께서는 그것들을 반대하는 시민단체나 부모님들, 심지어 초등학생들의 시위까지 지켜보시면서 생각을 바꾸셨는지 지금은 조용하시더라고요. 앞으로 어떻게 사립외고를 추진하실 계획이 있으신 건지, 아니면 정확하게 설치 안 하겠다 단호하게 말씀을 해주실 수 있는 건지 분명하게 의사를 밝혀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야 저희 아이들이 꿈과 희망을 가지고 제대로 공부를 한 해를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답변 부탁드리죠. 예. 이제 우리 여수의 고등학교 학력 수준이 인근 도시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400명 이상의 중학생들이 좋은 고등학교를 찾아서 외지로 진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선거에 출마하면서 이런 분들하고 이제 깊숙한 대화를 나누고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80% 이상의 시민들께서 지역에 명문고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렇게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 네. 또 시장에 당선돼서 또 여론조사를 실시해 봤더니 역시나 85% 이상의 시민들께서 지역교육을 선도할 명문고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단체장으로서 교육 때문에 여수를 떠나가는 학생과 시민들을 방치할 수도 없고 또 묵과해서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의 여론을 받들어서 지역교육을 선도할 명문고 설립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일부 이해관계인들의 반대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만 절대 다수의 시민들께서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역교육을 선도할 명문고는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행스럽게도 이제 이런 시장의 뜻에 동조를 해서 산단의 25개 주요 기업들이 매년 40억씩 명문고 운영비로 내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명문고 설립에 중요한 토대는 확립이 됐다, 준비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 단계에서는 이제 반대하는 측의 진보 교육단체를 중심으로 반대하는 측의 의견을 저희가 모으고 또 통합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분들과 깊숙한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역 주민들이 한 마음이 돼서 이 축제 분위기 속에서 새로운 명문고가 설립이 돼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서 깊숙한 대화를 나누고 있고요. 시민들과 함께 마음을 모아서 호남 최고의 명문고를 반드시 만들어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이제는 지역 경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역민들 만나실 때마다 경기가 좋지 않다, 힘들다 이런 얘기 좀 들으시나요? 네,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만 네. 다행스럽게도 이제 우리 여수는 여수 수교학 산단이 있는데 2014년도가 제일 어려웠다고 합니다. 네. 작년은 어렵다 해도 조금씩 이제 유가가 안정이 되고 그러면서 대부분의 산단 기업들이 흑자를 냈습니다.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올해는 작년보다는 더 여건이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래도 이제 이게 석유화학 산단이 있기 때문에 유가가 좀 떨어지고 국제적으로 경쟁이 심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역 그게 석유화학 산단의 불경기가 지역 경제에 미친 영향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난해부터 좀 호전되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나마 불행 중에 다행스럽게도 우리 여수는 관광객이 1,300만 명이나 대거 몰려오면서 원도심 주변에는 크게 활력이 돋고 오히려 엑스포 때보다 훨씬 더 낫다 이런 평가를 듣고 있습니다. 네. 실제 원도심을 중심으로 숙박업소 등 건축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눈에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우리 여수는 그래도 타 지역에 비하면 정말로 행복하고 복받은 도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하여튼 간에 항시 보면 경제가 좋다고 좋아하는 말하는 분은 안 계시고 어렵다고들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나 올해는 더 좋아지겠다는 이런 희망 섞인 마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더 좋은 태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하여튼 간에 시민들의 경제 사정을 좋게 만드는데 더 열심히 노력해서 더 많은 관광객을 모셔오고 더 많은 투자를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산단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산단과 지역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산단의 침체가 또 지역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일 텐데 어떻습니까? 여수시와 산단의 상생 방안 고민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뭐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산단 입주 기업들이 국제 경기 불황에 따라서 침체되는 난국을 이겨내기 위해서 산단 자체로도 여러 가지 뭐 하여튼 신성장 동력 발굴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시에서도 이런 지역 기업들의 노력을 돕기 위해서 다각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 신규 투자 기업하고 입주 기업들 지원을 위해서 산단 환경사업단하고 원스톱 지원팀을 저희가 신설을 해서 그동안 1,500여 건의 기업 민원을 원스톱으로 처리를 해드렸습니다. 또 기업하기 불편하지 않도록 현장 방문 등을 통해서 민원을 직접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또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기업 창립 이래 시청에 저희가 기업 길을 달아드리고 있고요. 또 시민들과 함께 축하 격려도 해드리고 있고 또 시민들의 친기업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도 함께 힘을 쏟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이제 기업들만 잘 되면 뭐하냐 시민들이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 많아서 기업과 지역이 공동 상생하는 방안을 함께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민선 6기 출범 후에 산단의 주요 18개 기업하고 상생 발전 업무 협약을 체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수 시민을 우선 좀 채용해주라. 그 직원들이 외지분들이 오시게 되면 시민으로 좀 주문 등록을 옮겨달라. 여수 기업을 좀 우선 이용해주고 여수 생산품을 우선 구매해달라. 이런 내용으로 저희가 18개 기업하고 상생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있는데 그 덕분에 작년 한 해 동안 제가 135명이 신규 채용되는데 6분대 신규 채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성과를 걷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저희가 이제 국가에 열심히 이야기를 해서 2014년도에 국가산단이 혁신산단으로 지정돼서 10년간 한 3,500억 원이 국비가 투입될 예정으로 있고요. 그 밖에 산단 기업들의 공장 용지 부진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녹지 해제도 지금 같이 추진을 해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그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아니, 기업들과 손잡고 더 많은 새로운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더 좋은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올해가 여수 캠퍼스가 전남대학교로 이름을 바꾼 지 꼭 1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동안 범시민 추진위원회가 발족이 되는 등 그 여수 캠퍼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있어 왔고요. 또 지역민과의 소통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가 되어 왔는데 사실 아직까지 별다른 성과가 없다는 게 현실입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올해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신가요? 이제 우리 시민들께서는 전남대와 여수대가 통합된 지 10년이 됐지만은 그 효과가 별로 없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걱정을 하고 계시고 오히려 통합돼서 여수 캠퍼스의 위상이 통합전보다 훨씬 못해졌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실제 저희가 이제 용역을 해봤더니 조사 결과 시민들의 우려가 사실로 확인이 됐습니다. 대학교 위상이 과거에 비해서 크게 위축된 것으로 조사 결과 나왔습니다. 시민들께서는 주로 통합하면서 전남대하고 교육부가 여수 시민들에게 약속한 통합 양해 약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여수에 한의대를 유치를 하고 한의 전문 대학을 설치하겠다 이렇게 주로 약속을 했는데 이런 것들이 하나도 안 지키고 있으니까 이걸 지키라고 좀 촉구하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제 작년 11월에 시민들께서 전남대 여수 캠퍼스 원상 회복, 위상 회복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시민들과 전남대를 초청해서 토론회를 개최했는데 전남대는 안 나왔지만 시와 시민 관계자들이 모여서 토론회도 개최를 했고 그 밖에 시민 또 서명운동도 벌이고 있고 이래서 시 차원에서도 의회와 협력해서 그 전남대 위상 회복 추진위원회를 지원하는 조례를 작년 말에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시민운동이 좀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만들 생각이고요. 시에서는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남대에서 약속했던 의대라든지 대학병원을 요새 설립하는 것이 쉽지가 않으면 현재 놀고 있는 비어있는 국동 캠퍼스에다가 권역별 자율병원이나 전문병원을 좀 설립해 주면 좋겠다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 밖에 이제 여수 산단이 호남에서는 가장 큰 석유화학 산단이니까 공과대학을 좀 여수로 이뤄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 또 여수가 국제 해양 관광의 중심 도시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해양 레저 관련 대학이나 학과를 좀 여수에 신설을 해서 활성화시켜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시에서는 전남대에다가 아까 말씀드린 활성화 추진위원회와 전남대, 여수시 3자가 공동 참여하는 대책위원회를 지금 엽시다라고 제안을 해놓고 있는데, 시에서는 대학 측에서는 시하고 단둘이만 이야기를 하자 이렇게 하면서 지금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수는 시민 대표들의 참여도 중요하기 때문에 대학과 또 시민 대표, 시가 3자가 공동 참여하는 이 발전협의체 구성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새해에는 전남대학 측에 강력히 요구를 해서 발전협의체 구성을 반드시 관철시키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번엔 지역 축제 이야기입니다. 50년 전통의 진남제 또는 거북선 축제, 아직도 명칭 자체를 헷갈려 하시는 시민들 많이 계실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명칭도 명칭이지만 사실 이 진남제를 지역의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이런 여수시의 자체적인 방안도 필요해 보이거든요. 어떤 방안이 있을까요? 예, 이제 금년은 우리 여수 거북선 축제가 50주년을 맞는 아주 뜻깊은 해입니다. 저희는 이번 축제를 이제 내실 있게 준비하기 위해서 작년 거북선 축제가 끝나는 6월 초부터 49회 거북선 축제의 평가 보고회를 가지고 작년 8월경에 준비 계획단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계각층의 전문가들로 준비 계획단을 구성해서 16차례의 토론과 회의를 거쳐서 기본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작년 12월에는 백인 시민위원회 전체 회의를 열어서 이 기본 계획을 설명을 드리고 또 시민들의 적나라한 구체적인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지금까지 정리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축제 명칭은 여수 거북선 축제로 하자 이렇게 정했고요. 다만 부제를 진남 호국 문화로 달기로 했습니다. 개최 기간은 논쟁이 있었습니다만 5월 6일부터 8일까지 금, 토, 일요일 3일간에 걸쳐서 하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50회를 맞는 올해 축제는 이제 기존에 구경하는 축제에서 시민과 관광객들이 직접 함께 즐기고 참여하는 축제로 좀 바꾸자 이렇게 기본 계획을 세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체적으로는 호국, 민속, 해양 분야를 대표 프로그램으로 선정을 해서 통대용 길놀이, 용줄다리기, 수동줄놀이, 임란 유적지 순례, 해양 레포츠, 해양 퍼레이드 핵심 프로그램을 정해서 제대로 좀 진행을 해볼 생각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달부터 대대적인 축제 홍보를 좀 실시할 생각입니다. 6월부터는 실행 연습을 계속 실시해서 4월경까지는 모든 준비를 마치고 올해는 정말로 제대로 된 50주년 거북선 축제를 진행할 예정인데요. 시민 여론을 반영하고 시민들과 함께하는 축제, 이것이 새로운 축제의 트렌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격려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지난해 그 낭만 버스커 여수 밤바다라는 버스킹 프로그램이 상당히 인기를 끌었습니다. 올해에도 또 진행이 된다고 들었는데요. 지난해와 비교해서 달라진 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우리 여수 밤바다하고 낭만 버스킹 공연은 정말 전국의 젊은이들이 우리 여수를 열광케 하는 대표적인 상품이었습니다. 지자체에서는 전국 최초로 주최한 새로운 문화 콘텐츠 사업인데요. 작년 5월부터 10월까지 한 950개 팀이 한 2,200명이 참여해서 2,000회 이상의 공연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수 관광을 젊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열기가 뜨거웠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역 주민들하고 관광업체 대표들도 이 프로그램이 정말 좋다 그러면서 자발적으로 버스커 후원회를 구성을 해서 열심히 또 지원을 했습니다. 근데 문화관광사업 주체가 관이 아니고 이제 주민들로 되돌아가는 정말 역사적인 근본적인 변화한 계기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올해는 지난해 이제 경험과 토대를 바탕으로 해서 전국 방송망을 갖춘 방송사와 연계해서 오디션 프로그램하고 거리문화 공연을 병행해서 추진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4월부터 10월까지 오디션 프로그램하고 거리문화 공연이 이제 전국 방송을 타게 되게 되면은 전국 각지에서 제가 보기에는 1,000여 이상의 버스커들이 참여하리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 여수를 다시 전국에 홍보하는 결정적인 관광 상품으로
큰 역할을 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문화예술 분야 이야기를 한 번 더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울마루 대표적인 곳이죠. 예. 시장님, 이곳에 공연 전시회 자주 보러 가십니까? 예, 시간이 나면 자주 갑니다. 특히 이제 시에서 주관하는 공연에 빠짐없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네. 다른 데는 바빠서 가기가 쉽지 않은데 가급적이면 제가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못 갈 때는 이제 집사람을 대신 좀 보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네. 참 이곳은요 인근 지역에서도 정말 부러워하는 공간이자 이 지역민들의 문화예술 욕구, 이 갈증을 해소시켜주는 고마운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난 하반기부터 예울마루를 둘러싼 그 문제들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장도를 중심으로 한 2단계 사업부터 운영권 문제까지 자, 이와 관련한 시민들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여기 보이는 대로 요 예울마루가 우리 여수 지역사회 문화예술 공간으로 랜드마크가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울마루하고 앞에 보이는 이게 장도가 같이 개발이 돼야 되는데 GS칼텍스에서는 이 개발하는 데 있어서 지금 예산 문제를 가지고 이것을 축소하려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 처음에 예울마루가 이것을 그 준비를 한다고 했을 때 시민들하고 합의를 거쳐 가지고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요 1단계 공사가 끝나고 2단계 공사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중간 용역을 줘가지고 이것을 축소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중간 용역을 했을 때는 우리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앞으로 이것을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아무래도 완성도를 높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완성도를 높이려면은 원래대로 하든지 만약에 GS에서 요구하는 대로 운영비 문제가 만약에 된다고 했을 때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전문가들하고 반드시 의견을 청취만 할 것이 아니라 전문가가 직접 참여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 지금 그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정말 전문가가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건축가, 그다음에 도시계획가, 이 미술인들이 없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결정되다 보니까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는 아 이러면은 이게 축소가 돼가지고 불안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시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하고 이게 우리 시민의 목소리라고 생각을 하시고 금년에 이 장도 개발을 확실하게 어떻게 하실 것을 이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시민의 의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예, 이제 예울마루 조성 사업은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 대표 기업인 GS칼텍스의 대표적인 사회공헌 사업입니다. 만마산과 장도 일원에 공연장, 전시장 이런 등을 설치를 하는 사업인데요. 현재는 이제 마지막 장도 개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초 계획보다 장도 개발이 좀 늦어졌습니다. 예, 토지 소유자들하고 보상 여부가 좀 장기화됐고 또 향후 운영 관리 면에서 부담을 최소화하는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개발 계획 마무리 등에 조금 시간이 걸렸는데요. 네. 사실상 이게 이제 예울마루 현재 완공된 시설을 운영하는데 기본적으로 GS 측에서 연간 40억 이상을 비용을 추가로 들이고 있습니다. 네. 원래 같으면 지난해 저희가 그 예울마루를 시에서 인수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이제 부탁을 해서 올해 1년 연장을 해서 올 5월까지는 저희들이 시설을 인수를 해야 됩니다. 시에서 매년 40억 원을 시민의 혈세를 들여서 이걸 제대로 운영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일단 시설은 인수를 하고 운영은 GS와 함께 공동 운영하는 방안 이런 것들을 지금 열심히 논의 중에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논의가 좀 지연이 되고 시에서 약속했던 대로 시설을 받지 못한 이런 측면 때문에 장도 개발이 좀 늦어지고 있는 면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제 마무리 용역을 진행 중에 있는데요. 이 용역이 마무리되면 뭐 설계 등 절차를 거쳐서 올해 하반기부터는 이제 공사가 시작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마무리 용역과 관련돼서 저희가 뭐 시도 충분히 의견을 개진했고 시민들이나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은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시 입장에서는 이제 수준 높은 공연이나 전시 비용 등 관리 운영에 소요되는 재정적인 부담이 적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인지 시설을 만들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할 것인지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GS칼텍스와 지속적으로 협력을 해가면서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예술 공간인 예울마루가 시민들의 사랑을 받고 시민들이 원하는 또 전문가들이 보기에 제대로 좀 잘 지어지고 운영이 되는 이런 시설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작할 때 그 여수가 전국 청렴도 1위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랑을 좀 해주셨는데 80억 공금횡령 사건 이후 이 실추된 이미지 회복하는 데 굉장히 또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는 또 일어나지 않아야 될 것 같은데요. 관련해서 이 시민들과의 소통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수시장님 입장에서 시민들과의 소통 어떤 특별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예, 알다시피 이제 소통은 우리 민선 6기 시정 운영의 기본 철학입니다. 시에서는 시민의 뜻이 곧 정책이 되고 또 시민이 시정에 참조인 되는 그런 시정 구현을 위해서 소통이 제일 우선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런 중심으로 시민의 뜻이 그 시정에 반영이 되고 시정을 좌우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확립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표적인 것이 시장 직통 SNS 신문고를 신설을 해서 작년에 2만 3천 명하고 직접 대화를 했습니다. 또 민선 6기의 대표적인 소통 사업인 백인 시민위원회 운영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동안 39번 회의를 거쳐서 71건의 주요 시정 현안에 대해서 시민들의 소리를 여과 없이 들었습니다. 또 작년 8월부터는 제2기 시민위원회를 새롭게 위촉해서 다양한 시민 여론을 하여튼간에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직원 정례회 때는 시민의 쓴소리를 직접 듣는 시민시장 당부말씀 코너를 운영 중에 있는데 새해에도 좀 더 치밀하게 운영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 1월부터는 이제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직접 듣기 위해서 읍면동 순회 시민 대화를 실시할 계획이고요. 또 시민들께서 제기하는 여러 가지 민원들을 시에서는 관리 카드를 작성해서 시장이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또 현장에서 시민들의 강요하지 않은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서 한 달에 1회 이상씩 현장 간부회의도 개최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더 나아가서 시민 공무원 평가제를 좀 더 치밀하게 실시를 해서 시민이 공무원들을 평가함으로써 시민들이 참주인 되는 또 시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시정 구현을 이루어 나가도록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문화, 관광, 경제, 복지 이 모든 것 하나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게 그 이유가 있죠. 바로 이 모든 것이 우리 시민들의 삶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네. 시장님께서 늘 강조하신 것처럼 시장이 곧 시민이다라는 그 초심 잃지 마시고요. 앞으로 살기 좋은 여수를 위해서 잘 부탁드립니다. 네. 2016 희망과 약속, 오늘은 여수시 한 해 계획 한번 들어봤는데요. 이 구슬같이 나왔던 내용들 잘 꿰서 또 보석으로 만드는 이런 일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시장님 오늘 이 자리에서 나눈 이 희망의 이야기들 잘 시행해 주실 거라 믿어도 괜찮겠죠? 네,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 끝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새해 인사 겸 또 당부 말씀 있으시면 간략하게 좀 남겨주시죠. 네,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2016년 새해도 밝았습니다. 새해는 제가 여러분께 약속한 대로 시민 여러분이 시장이 될 수 있도록 시민이 행복한 아름다운 여수 건설을 위해서 시장과 2,300여 공직자가 손잡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지난해와 같이 시장의 주인으로서 시장에 관심을 가지시고 더 많은 참여와 더 많은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시장님의 진심이요. 우리 시민들 한 분 한 분 가슴속에 깊이 파고들 거라 믿습니다. 시장님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2016 신년 대단 희망과 약속, 내일은 조충 순천시장 모시고 순천시 한 해 계획 들어보는 시간 준비하겠습니다. 네. 저희 내일 다시 뵙죠. 고맙습니다.